학년별 마을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 두 번째로 학년 중심 마을 교육 과정 운영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초등학교 2학년 통합교과 운영 사례이지만 다른 학년에서도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마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산초 2학년의 학년 중심 마을 교육 과정은 우리 동네 탐험인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끼리 모여 5개의 모둠을 구성하고 우리 동네를 탐험하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만날 마을 어른과 사전 약속을 한 후 유곡리 세븐일레븐, 궁평리 성남 휴게소, 거산리 버섯농장, 송악리 고랑이랑 종곡리 황토펜션, 거산리 철갑상어 농장 등을 방문하여 둘러보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탐험 보고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를 했습니다. 특히 종곡리는 학생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나무들을 관찰하며 나무지도 그리기도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동네 특징을 담아 표지판을 만들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직업놀이도 해봤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년 중심 마을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시흥시에 위치한 장곡중학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곡중학교에서는 우리 함께 마실 가자라는 주제로 학년 중심 마을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8개 반, 총 260명이 참여했으며 각 반당 34명의 학생들이 8에서 9모둠을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2016년 9월과 10월 2달에 걸쳐 시행되었고 도덕과 사회과 주제 선택, 자유학기제 범교과 진로체험 활동과 연계된 수업입니다. 본 학년 중심 마을교육과정은 준비,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수행, 평가 나눔의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사회과 교사 2명, 학부모 지원단 14명, 교사 10명의 현장 지원이 있었습니다. 수업의 준비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덕교과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1990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역사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라는 도서를 모둠에서 함께 읽게 하였고 그 사례들을 통해 지역에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마을과 우리 마을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교과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성취 목표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지역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는 교실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모둠별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 프로젝트 2개 중 모둠별로 1개를 선택하여 실천 내용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처음 만나는 마을,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간들의 좋은 점을 새롭게 살펴보며 이곳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는지 제안해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함께 만드는 마을,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을 실천해 보기로 우리 지역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교실 수업의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장소 정하기로 대안학교, 공동육아, 생협, 마을 카페, 시청, 시민단체, 교육청, 역사유적지, 박물관, 왕릉 등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여 사전 자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자료 조사를 마친 후에는 방문 장소를 직접 섭외했습니다. 섭외 전 기획안 작성을 통해 방문하려는 공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게 하고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장소에서 수행할 주제를 정하고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수업은 총 8개 반이 참여하였으며 각 반은 총 8모둠으로 구성되었지만 1반과 2반의 모둠 중 2모둠에서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는 마을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마을을 비롯하여 시 전역에 걸쳐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섭외한 후 방문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범교과 진로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 1차 방문을 하고 일주일 후 재방문하도록 하였는데요. 되도록 같은 장소를 2회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1차 방문은 섭외 장소에 대한 이해 및 탐색의 목적을 두고 2차 방문은 참여와 실천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 장소는 다양하였으나 크게 대안학교, 관공서, 재래시장, 지역 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혁신학교로 분류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섭외된 장소에 방문하여 인터뷰, 우리 지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했는데요. 같은 장소를 2번 방문하는 경우 1차 방문에서 방문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였으며 2차 방문 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우고 참여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 프로젝트의 경우 1차 방문에서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에 참여했고 2차 방문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만들기를 직접 지도했습니다. 한편 1차 방문 후 전체 모둠에서 방문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충실히 준비한 모둠과 달리 준비 과정이 부실한 모둠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장의 상황들로 인해 인터뷰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는 등 실패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둠들은 방문 결과에 대한 성찰과 다른 모둠의 성공적인 활동 결과를 공유하면서 2차 방문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활동비 예산은 모둠별 2만 원으로 캠페인 준비 비용, 단체 방문 시 선물로 제공한 음료수 비용,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원단 14명과 타교과 교사 10명은 안전지도사, 관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마을 탐방 활동 후 사회교과 시간에 마을의 공간들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소감을 발표했고 대체로 마을 어른들의 친절함과 공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각 반에서 발표가 진행된 이후 전체적으로 공유할 만한 내용을 10개 선정하여 전체 학년과 학부모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을에 대해 이해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마을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교사도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의 친절함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곡중학교에서는 마을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첫 번째,
마을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로 마을 어른들과의 관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탐방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매일 다니는 길, 등굣길에 만나는 마을 어른들과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만나며 마을 주민들이 교사가 되고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다는 관계의 확장성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마을이 학교가 됩니다. 배움은 삶을 기반으로 할 때 가장 지속적이고 마을에서 만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직접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다가올 때 교과서 속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배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마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을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34명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 상황에서 모둠별로 각자 다른 프로젝트 주제들이 정해졌을 때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모둠은 65개였습니다. 과정에 대해 세심히 살펴주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내용의 부실함과 교실 수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간으로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교사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문화의 부재도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공간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학생들의 배움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이러한 마을 교육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마을 문화가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한계점은 교사 역시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교사이든 살지 않은 교사이든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인프라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교육 과정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을 탐방을 주제로 한 마을 교육 과정은 교과서에 갇혀 있던 배움을 확장시켰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교사에게도 학생들의 삶의 기반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